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제가 회사를 5군데 그리고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젊은 애들보다 감각도 떨어지고 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될 텐데,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느꼈던 감정이 한 40대 정도가 되면은 회사에서 버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40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디자이너의 이제 수명, 이제 목숨 연장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40살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고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살이 됐을 때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30대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이직하기도 힘들 것 같고, 20대에 비하면 많은 능력들이 뒤처지기 때문에 젊고 감각 있는 사람을 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디자인 직구는 오래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디자인 자체라는 게 보통 트렌드나 유행에 민감하고 젊고 감각적인 사람들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30살쯤에 그 당시 다니는 회사보다 안정적인 회사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죠. 이것저것 많이 이력서를 써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결국에는 그 당시 직장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30 중반이 될 때까지 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30이 넘어가면은 왠지 이직을 하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제 생각이 빗나갔던 거죠. 40을 앞둔 사람들이 이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30대는 80년대, 90년대 때 30대랑은 조금 다르구나? 약간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를 쓰고 막 이직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선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디자이너가 아닌 너무 제가 직장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매고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뭔가 디자인을 하는 직장인의 수명이 짧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뭔가 디자이너의 수명 자체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로 회사를 두고 1인 법인을 차려가지고 잘 되신 분들도 있고,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외국계 기업에서 자주 이직을 하시는 친구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뭔가 공통점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바로 무언가 하나쯤은 다른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 사람, 친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웹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HTML, 즉 프론트엔드 디자이너예요. 이제 물론 처음부터 배웠던 게 아닌 스스로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프론트엔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디자이너가 프론트엔드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서는 그쪽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의 영역을 넓히니까 뭔가 러브콜도 많아지고 훨씬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디자이너예요. 넷플릭스, 페북, 그리고 구글, 아마존 등 전부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조금 요즘 잘 나간다는 IT 회사들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들도 중국, 인도네시아, 외국, 어쨌든 되게 많이 파견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장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소통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직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디자이너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어쨌든 디자이너의 영역에서 외국어만 추가로 하나만 할 줄을 알면 훨씬 더 자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 또래의 주변 친구들의 연봉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인 요즘에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줄 알게 된다면 훨씬 자신의 영역이 넓어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반성 중입니다. 또 주변을 보면은 모션 그래픽을 하다가 색보정을 또 잘해가지고 색보정 관련 회사를 차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디자이너인데 되게 사진을 잘 찍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지속되면 디자이너의 수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뭘 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 유튜브. 딱히 제가 하는 작업 말고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완전 어릴 때는 교사 같은 게 꿈이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어쨌든 그걸 유튜브로 발전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이라든가 유명한 학원 선생님이나 세미나를 엄청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를 보면 되게 뭔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지금의 다른 사람들과의 작은 차이가 미래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건 직장 밖에서건 남들보다 나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되는 방법들이 무엇일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셀프 브랜딩이죠. 제가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60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선례가 되어 볼 테니까 제가 그때 꼭 후기 영상을 남길게요. 대략 40년 뒤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40년 뒤에 뵐게요. 존꼬바였습니다.